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또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증시 자체가 좀 불안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은 지켜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 지수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21선 오늘 잠깐 넘어갔다가 눌리면서 5일선 정도를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파동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대로 고점간 이제 연결했을 때 꾸준히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지 못한 채로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이 정도 반등이 뭐 크게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방향에 따라서 증시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시 자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락을 멈추고 좀 수렴하는 구간도 가질 겁니다. 그때는 조금 그 바닥 라인을 형성하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분명히 241선 아래로 21선이 형성이 되었고요. 코스피가 241 동안 그 평균 가격보다 지금 낮은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 파동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241선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코스피가 상승 돌파를 준비를 할 때, 이 241선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준비를 했지만, 이때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넘어가는데 성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이 241선을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가졌다가 241선 선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81선에서 또 이제 자리를 잡았다가 또 한번 급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증시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더 이상 급락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증시 자체는 지금 불안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죠. 계속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줘야만이 코스피가 그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줘야 괜찮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V자로 좀 올라줬지만 21선 위에서 잠깐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이제 21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사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여서 241선 위로 다시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241선이 이전에도 내려갔다가 코스닥 지수는 빠르게 241선 위로 다시 올려줬지만 크게 떨어질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더 크게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에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패턴을 보았을 때 그런 걸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계에서는 돈이 이제 계속 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수 전체가 저렇게 크게 또 급락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모든 종목, 거의 모든 종목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종목 중에는 이제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주 그런 종목들이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증시도 하락을 끝내고 횡보를 하거나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시기가 올 텐데요. 그때 이제 모든 종목이 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제 크게 하락했지만 당연히 이제 상승장이 오면 다 같이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올라갈 때는 선택받은 종목들만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들어갔던 그 특히 이번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나 큰 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특별한 이슈 없이 뭐 실체 없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시세를 끝내고 좀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이고요. 환율은 1175원으로 계속 이제 좀 조정세에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61선 라인 지켜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61선 근처까지 내려갈 때마다 환율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오늘은 거의 뭐 보합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8% 이제는 1.7%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그 고점 라인까지 이 채권 수익률이 다 올라왔고요. 결국에는 또다시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감으로써 지수 상승에 또 제동이 걸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가해지면서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유의를 해서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거 계속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200원 하락해서 21,8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시작부터 줄곧 하락을 해가지고 좀 계속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좀 네,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바로 이제 눌려버렸고요. 시간의 가격은 21,800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상단 다지기를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섭게 바로 이제 22,500원을 쉽게 돌파를 당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또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21선이 위로 다시 향했기 때문에 이 21선을 받치는 선에서 다시 한번 네,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네, 퐁당퐁당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움직임을 그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이제 증가를 하면서 좀 눌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음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이 원자력 테마가 다 같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파워, 한전기술, 한전 KPS 모두 하락을 좀 했고요. 오늘 이제 원전 테마에 대해서 그냥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네, 원전에 대한 입지는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네, 일봉상으로는 이제 크게 고점을 이제 한번 높였고요. 거기서 박스권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대로 이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21선 받치면서 네, 상승 추세 전환을 돌리게 되면 또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두산중공업이 악재가 나와서 그다음에 원전이 다시 좋지 않게 되어서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증시 눈치를 살피면서 네, 두산중공업을 계속 리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또 좋아질 때는 대형주가 다 같이 올라가면서 또 두산중공업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지금 이렇게 특별한 오늘 수급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가에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봉이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네, 어떻게 가는지는 중요하진 않고 결국에는 목표하는 가격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 두산중공업의 특징상 한번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 과정은 사실 네,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다시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요. 네.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뭐 바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할지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추세를 살피면서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리뷰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지금 어느덧 거의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5% 가까이 내리면서 크게 힘 없이 두산중공업이 받쳐주는 그런 세력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금융투자가 이제 기관 매물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신도 별로 매수하지 않았고요. 연기금이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했던 거 2배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이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저께인가요? 연기금의 이 전체적인 수급은 150만 주 정도 지금 한 달 동안 플러스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세력이 계속 두산중공업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렇게 좀 매도를 하는 것은 사실 뭐 전체적인 대형주 전체 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분명히 기간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또다시 올라가는 날이 올 텐데요. 거기까지 한번 계속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또 증가를 좀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면서 여기는 이제 610만 주까지 또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이제 500만 주, 600만 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720만 주 고점을 찍고부터는 좀 감소를 계속 하다가 또 조금 이제 늘어나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 1거래량이 공매도 거래량이 50만 주, 40만 주 뭐 이렇게 50만 주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이 잔고가 변화가 될지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공매도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산중공업은 며칠 전에 이제 증가를 좀 했다가 또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내리는 틈을 타서 또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충분히 또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면 상환이 또 조금 되어서 2,500만 주 뭐 유지하고 있고요. 뭐 크게 체결이라든지 상환이 최근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조금씩 진행되면서 뭐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증가가 되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2,500만 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이 수치를 보았을 때는 사실 이전에 좀 한참 이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그래도 5천만 주까지 늘었던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점을 좀 찍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멈추고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추적 물량은 47만 주, 당일 물량은 46만 주 정도로, 뭐 조금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었고요. 보유율 자체는 9.2% 정도로, 9%대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전에도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보유율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낮아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대차 잔고가 갑자기 한 1,00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면서 그 공매도 잔고도 같이 상환이 되었었죠. 그렇게 되면서 보유율이 또 급하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요. 또 이제 그런 또 패턴으로 또 진행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두산중공업 내에서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는 또 눈속임용으로 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원전 소식 이외에 다른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과 이제 두산중공업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이집트 발전소 공사 수주 전망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 엘다바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본 계약을 내년 초에 진행하게 되고요. 경쟁사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이 10억 달러, 우리 하나로 지금 1조 2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집트 뭐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공사를 통해서 또 기술력을 입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발전 플랜트, 특히 발전 플랜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 대란에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공사 수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수주는 아니지만 지금 이집트 쪽에는 사실 이 로사톰이라고 해가지고 로사톰 자회사인 JSC AS 이사가 이렇게 이집트 원자력청으로부터 2017년에 또 이제 수주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다바 원전 사업이죠. 그래서 신형 원자로인 뭐 이렇게 VVER 1204개 호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 일단 뭐 원전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전 사업을 수주를 함으로써 그 주변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에 또 위상을 알려주고 또 이제 기술력을 입증받았을 때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사 수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중동 쪽에 수주를 하는 것은 괜찮네요. 네. 이집트는 이제 아프리카 쪽이죠. 그래서 괜찮네요. 그래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은 공사 비중이 55대 45로 거의 뭐 10억 달러면 4.5억 달러 정도를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져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공사 기간은 2022년에서 2032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수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식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쪽에서 또 원전 수주전 참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폴란드 원전을. 그래서 건설 비용 절감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체코 원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건설 비용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저렴한 그런 원자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죠. UAE 쪽에 납품을 진행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뭐 크게 납품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UAE 원전의 적용에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독자 개발 차세대 원자로 APR 1400의 우수성과 경쟁사보다 낮은 원전 건설 비용의 경쟁력을 앞세워서 폴란드 원전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UAE 쪽에는 지금 이제 상업 운전을 하나둘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원전이 지금 딱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실제 모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납품했던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유럽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원전 수주가 많이 날 거라는 그런 기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코에 이어서 폴란드까지도 지금 잘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폴란드 원전 사업은 44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해서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4기에서 이제 6기를 건설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 대신 정부 간의 협약으로 공급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또 정부 간의 그런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용이 나오게 되네요.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의 킬로와트당 건설 비용은 3,717달러, 프랑스는 7,809달러, 미국은 16,038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미국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이죠. 엄청나게 이제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한수원이 우위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도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그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쟁사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1분기쯤에 또 이제 이렇게 이 입찰 제안서를 또 낸다라고 하니까 또 결과를 한번 좋은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뭐 이렇게 큰 맥들이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도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뭐 미국
이 수주를 해도 사실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여러모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가는 좀 떨어져서 실망스럽게 진행이 되었지만 뭐 우리 여느 때와 같이 지금 뭐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준선을 지키면서 네, 이렇게 급등해주면서 좀 이제 설레게 만들었지만 조금은 네, 한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어, 네,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